안녕하십니까. 역사킹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알려드리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자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자겸의 난도 역사 교과서에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자겸은 외척입니다. 외척. 이 고려 중기 문벌 귀족들이 왕실과의 혼인에 사를 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라고 하면 그런가? 성과를 올린 가문은 바로 인주씨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의 청년 시절을 한번 볼까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 이자겸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여동생을 왕의 계비로 시집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12대 왕 순종의 세 번째 계비로 자신의 여동생을 시집 보냈습니다. 시작을 시킨 거죠. 궁궐에 입궐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고 계획이 몹시도 순조로워 보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날이 폐하께서 승하하셨다고 하옵니다. 순종이 재위 3개월 만에 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자겸의 인생이 일막이 완전히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동생이 회임을 한 겁니다. 날이 하오나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자겸이 깜짝 놀라서 묻죠. 아니, 석 달밖에 안 됐고 왕의 처소로 들어간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 임신? 이자겸의 여동생이 국노랑 눈이 맞아서 회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자겸의 여동생은 당연히 폐비가 됐고 이자겸의 집안도 몰락까지는 아니어도 멀리 친인척, 외척에서는 아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자겸 자신도 여기까지 다시 외척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20년이 걸릴 줄은 이자겸도 다른 사람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전전긍긍 노련미를 키웠을 수도 있죠. 이자겸이 다시 돌아옵니다. 외척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의 왕비로 입궐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예종은 지난 시간에 들어볼만 아시겠지만 윤관의 별무반, 그때 그 예종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예종과 망도하여서 이자겸의 딸이 아들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원자를 생산한 거죠. 이자겸은 너무 좋아서 입을 틀어막고 좋아합니다.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 아이가 이자겸의 외손자죠.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이 죽어야겠죠.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름과 함께.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마침내 예종이 중병에 걸렸던 겁니다. 이자겸이 측근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왕은 어떠하더냐? 대신 놈들의 동태는 또 어떻고? 이자겸의 측근들이 보고를 합니다. 폐하의 병세는 날로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을 비롯한 폐하의 총애를 받던 자들이 어린 태자마마 대신 폐하의 동생분인 왕보에게 양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간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안이라는 신하가 있는 거죠. 이자겸의 손자, 그러니까 예종의 지금 태자, 조선은 세자, 고려는 태자입니다. 태자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신하들이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하지 말고 동생한테 하라는 거죠. 이자겸은 이를 부득부득 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사한 놈들을 봤나? 14살이 뭐가 어리다고? 내 손자가 고려의 왕이 되는 날에는 제일 먼저 그놈들을 처단하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자가 14살입니다. 좀 어리긴 어리죠. 많이 어립니다. 그러나 결국 이차 저차 해서 이자겸의 손자가 결국 왕이 됐습니다. 예종의 아들이자 이자겸의 손자인 인종이 고려의 제17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10대예요, 10대. 아직 15살도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자겸이 바라던 바죠. 이자겸은 이렇게 되자 거침없이 공권력을 사유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막장 짓거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 게 이 손자를 사위로 만들어버리는 이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되는데요. 10대의 어린 왕과 자신의 또 다른 딸을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인종은 이모랑 결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인종의 어머니도 이자겸의 딸, 인종의 부인도 이자겸의 딸. 기가 막히죠? 이자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태조태왕께서 이 나라를 어찌 세운 줄 아시지요? 지방 호족들과 혼인을 통해 통인의 조속을 다지셨습니다. 또한 건국 초기에 근친혼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여 오늘의 고려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혼례도 폐하와 우리 고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린 왕 인종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자겸이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일을 저지르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있었던 고려일보의 헤드라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이자겸의 또 다른 딸 인종의 계비로 입건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다른 딸을 또 이번에 계비로, 궁 안에 인종이 있고 어머니, 인종의 어머니도 이자겸의 딸, 두 계비와 정비가 세 자매가 이 14살 어린 아들 인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딸들도 참 이 뭐하는 짓거리 딸들이 좋았겠어요? 이자겸의 욕심이 만든 추악한 가족 가계도죠. 자,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뭘까요? 이자겸이 정적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가장 파워 있는 신하였겠죠. 이전에 예종이 아플 때 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왕보라는 예종의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자고 주장했던 그 신하죠. 이자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자겸은 하나님을 야, 저놈이 영모를 도모했다 해서 즉시 압송을 하고 그 측권들도 다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귀양지에서 왕명도 없이 이자겸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죠. 정적이 됐고 자기한테 정적들은 이 공신들도 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신 제거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이 선대왕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공신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자겸이 그 당시 차지하고 있던 벼슬, 관직명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이걸 외우지 못하는데 양절 익명공신 중서령 영문하성서 도성사 반의병부 서경유수사 다 안 끝났습니다. 이자겸이 스스로 자기에게 관직을 내리거나 인종에게 어린 왕 자기 손자에게 강요해서 화사받은 관직입니다. 고려는 아직까지 조선보다 분우파가 좀 덜 돼서 겸직을 하는 경우가 조선보다 작긴 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명백히 도를 넘는 행위죠. 자, 이제 다 정적 제거하고 장악했잖아요. 외교권까지 이자겸이 넘보게 됩니다. 인종 즉위 초반에 고려는 외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죠. 우리도 지금 외교가 좀 굉장히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 조정에
조공을 바치라고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여진족들 다 우리가 막 밑에 있던 것들인데 갑자기 이제 힘이 세졌다고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아, 바칠 때 바치더라도 그들한테 강하게 맞서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고려가 아니다. 고구려의 후손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조공을 바치자고 했는데 이자겸이 다 거절합니다. 인종 필요 없어. 그대로 조공해. 왜냐하면 외부에 적이 생기면 일부에서 단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권력이 약화될까봐 이 외교 문제도 자기 독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자겸이 이렇게까지 설칠 수 있는 배경에는 사병도 물론 있지만 여포, 자신만의 여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포는 바로 여진정벌의 영웅 척준경, 척준경입니다. 척준경이 전쟁 영웅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 하는데 자신의 딸을 이자겸의 아들과 결혼시키면서 정치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당시 이자겸의 행포를 기록한 고려사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족속을 요직에 포열하고 관직을 팔았으며 당인을 많이 심어 스스로 국공이 되고 예우를 왕태자와 같게 하여 그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고 내외가 할애하는 글도 전이라 칭하게 하였다. 여러 아들이 다투어 재택을 지어 가로에 있다하고 권세가 더욱 승하게 됨에 따라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져서 사방에서 선물이 모여들어 썩어가는 고기가 항상 수만건이나 되었다. 남의 전토를 강탈하고 그 종들을 내놓아 참말을 노력하여 자기의 물건을 수송하니 주민들이 모두 수레를 부수고 소, 말을 팔아 도로가 소란스러웠다. 이 조선시대 안동규 씨도 대단했지만 이자겸도 대단했습니다. 과연 이자겸의 전행을 막을 자는 고려에는 없던 것일까요? 자, 인종은 어땠을까요? 어린데 이자겸이 다 주변을 물리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 어린 인종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내시, 김찬과 안보린이라는 두 명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내시들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인종이. 대하, 밤이 깊었습니다. 잘 드시지도 않고 총체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옥체가 심히 염려되옵니다. 허수아비 왕이 무얼 했다고 잠을 자고 밥을 먹겠느냐. 아바마마는 북방의 여진족과 싸워서도 이겼는데 나는 외척에게 잡혀 사니 연못에 피단잉어만도 못한 신세로구나. 인종도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이때 장안에 도참설이 쫙 퍼졌습니다. 벌써 인종 3년 정도 되니까 이자겸이 기고만장해서 이자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민가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소문인지 주막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자네도 그 도참살 알지? 뭔 말이래? 아, 이런 답답한 자를 봤나. 18자 듣고, 즉 18자가 왕이 된다 이 말이야. 아, 18자가 누군디? 어허, 이런 무식한 자를 봤나. 18자를 한 글자로 맹글어봐. 뭔 글자가 되는겨?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이자고만 이자이. 그럼 이자겸이 왕이 된단 말이야? 원주에 있는 법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인주시 지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천사에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탑이 하나 있는데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등에 임금왕자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법천사를 인주시 집안에서 돈도 많이 대주고 이렇게 하는 후원하는 절이었었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게 이장현뿐만 아니라 인주시 가문 전체가 고려의 왕씨 집안으로부터 왕을
탈취해오기 위해서 절에서 빌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어린 왕은 왕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이자겸은 손자로부터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까요? 인종이 과연 조선의 단종처럼 암살이 될 건지 2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